오늘은 대마초 LSD를 이은 마약 시리즈 3편입니다. 여러분은 마약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실까요? 지금부터 사진들이 몇 장 지나갈 것입니다. 이 중 마약을 알 것 같은 사람을 한번 골라내보세요. 다들 고르셨나요? 오늘 소개할 마약은 주로 이러한 사람들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이미지와 비슷했을까요? 이들은 사회에서 흔히 엘리트 혹은 탑클래스 운동선수라고 불리웁니다. 이들은 무엇이 아쉬워서 이 약물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이들은 경쟁사회에서 언제나 앞자리를 놓치지 않던 빠른 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빠른 말들은 언제나 다음 경쟁에 놓이게 되죠. 그들은 그렇게 자의로든 타의로든 승리를 강요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간 그들도 힘에 부치는 순간이 오겠죠.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말입니다. 그때 그들은 이 약물에 손을 대게 됩니다. 이 약물은 악마와 같이 달콤하게 속삭이죠. 나를 믿어봐. 무엇이든 더 잘하게 만들어줄게. 이번에도 이기게 해줄게. 더 높은 곳, 더 나은 곳으로 올려보내줄게. 악마와 계약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게임의 치트키를 발견했어. 오늘의 심리학, 인생의 치트키, 에더럴 편입니다. 에더럴, Attention Deficit Disorder의 약자인 ADD와 O를 붙여 만들어진 약의 이름인데요. ADD는 ADHD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ADHD는 ADD에서 Hyperactivity, 즉 과잉행동이 더해진 것이죠. 즉 에더럴은 ADD와 ADHD의 치료제입니다. 이처럼 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때 자주 쓰이는 향정신성 약물들은 그 효능이 양날의 검과 같아 대부분이 한 끗 차이로 사람을 살리기도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중 에더럴은 암페타민이라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암페타민이 발견된 이야기는 꽤나 재미있습니다. 1927년 미국 고든 앨리스라는 과학자는 알러지약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암페타민을 발견하게 되었죠. 고든 앨리스는 암페타민이 어떤 효능을 가졌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직접 소금과 함께 이 암페타민을 50g 정도 자신에게 투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암페타민의 첫 투여자니 몰랐겠지만 사실 이 50g이라는 양은 꽤나 많은 양이었는데요. 그 덕에 약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었죠. 암페타민을 투여한 고든은 우선 아주 행복한 기분을 느꼈고 잠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의 주제들이 끊임없이 휙휙 바뀌고 코가 뻥 뚫리는 기분을 느꼈다고 하죠. 그 후 암페타민은 의약품화가 될 수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이 신기한 여러 개의 기능 중 집중된 것은 바로 코가 뻥 뚫리는 효과였나 봅니다. 암페타민은 벤제트린이라는 코약으로 의약품화가 되었죠. 어쨌든 벤제트린은 효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되었죠. 그 이면엔 아마 암페타민의 숨은 기능의 역할이 있었으리라 보는데요. 벤제트린 소비자들은 자신의 집 가정부에게 벤제트린을 주었더니 단번에 그들이 재즈 마스터가 되었다며 낄낄거렸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은 이미 암페타민의 숨은 효능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쾌락을 위해 벤제트린을 사용하던 소비자들은 점점 더 강력한 자극을 원하게 되었고 벤제트린의 사용법을 무시한 채 씹어먹는 사람들도 생겼다고 합니다. 이후 암페타민은 전쟁과 정신병원에서 쓰이게 되며 그 기능을 완전하게 인증받게 되었는데요. 결국 대중들 사이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죠. 그 인기는 정말 대단했는데요. 1년에 미국 국민 1명당 50정씩 복용할 수 있는 양이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거의 암페타민을 안 하는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하죠. 복용자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늘어나니 당연히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용법을 무시하고 약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사람이나 원래 정신질환이나 기타 심장질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을 사용하는 사람 등 수많은 사람들이 암페타민에 고통받고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이 암페타민을 2급 규제약물로 규정하게 되었죠. 법으로 규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년에 80억 정이 만들어지던 에더럴은 1년에 4억 정까지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더럴은 수요가 확실하기에 처방만 해주면 의사들은 쉽게 돈을 벌 수 있죠. 그래서 곳곳에 이 에더럴을 무분별하게 처방해주는 의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에더럴은 다른 마약들에 비해 비교적 쉽게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는데요. 그중 대학교는 에더럴이 가장 많이 흘러 들어가는 곳 중 하나입니다. 미국 명문 대학들인 아이비리그의 18% 이상이 이 에더럴을 사용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수치일 뿐 실상은 훨씬 많은 인원이 이 에더럴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선 이 에더럴을 대학 전용 마약 혹은 스마트 드러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에더럴은 대체 뭔데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일까요? 에더럴을 복용하면 도파민의 분비가 촉진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도파민의 재흡수가 차단되죠. 즉 우리 뇌엔 도파민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유발할까요? 뇌의 앞쪽, 즉 전두엽에서 도파민은 집중력과 판단력을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시상하부로 하는 곳에서는 피곤하지 않게, 즉 잠이 오지 않게 만들어주는데요. 또한 도파민의 과다는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증가시키는데요. 이 노르에피네프린은 새로운 자극에 대한 민감성을 줄여줍니다. 즉 과다 집중을 유발시키는 것이죠. 즉 에더럴은 집중력을 높여주고 잠을 줄여줍니다. 아이비리그까지 진출한 경쟁력 있는 말들에겐 필수 덕목이겠죠. 이것은 아이비리그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비리그를 졸업하고 모이는 다음 경쟁의 장, 예를 들면 월스트리트 같은 곳에서도 에더럴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학생 때부터 힘을 빌려 쓰던 사람들부터 월스트리트로 진출한 후 한계를 느끼고 복용하는 사람들까지 매우 다양하죠. 이뿐만 아니라 에더럴은 각종 스포츠에서도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선수들이 에더럴 도핑 문제로 징계를 받게 되었죠. 에더럴의 효능 중에는 단기적인 집중력 향상과 판단력 향상, 반응 속도와 근력 향상 등의 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에더럴의 이러한 사기적인 효능은 공짜가 아닙니다. 우선 에더럴은 심혈관 질환과 정신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정신병 전조가 없더라도 말이죠. 이러한 심각한 증상 이외에도 소화불량, 불면증, 우울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중독되기가 쉽다는 것이겠죠. 경쟁의 연속에서 이 약 물고 버텨왔는데 도저히 자신의 능력으로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 약물을 사용하고 드라마틱한 효과를 경험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신경 전달 물질의 화학작용을 넘어서 심리적으로 이 유혹을 뿌리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번 중요한 경쟁마다 우리는 이 에더럴에 의존하게 되겠죠. 심지어 도파민을 계속해서 과다하게 분비하다 보면 우리의 뇌는 점점 에더럴을 찾는 생각을 제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에더럴은 국내에선 치료용으로도 사용해서는 안되고 미국에서도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규제약물이 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 에더럴이라는 치트키를 사용하려 합니다. 아이비리그의 시험기간엔 많은 학생들이 에더럴을 찾아 마치 좀비처럼 기숙사를 떠돌아다닌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제 생각엔 에더럴이 치트키, 즉 반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에더럴은 다른 향정신성 약물들에 비해 부작용이 큰 편은 아닙니다. 적절한 양을 정상적인 상태에서 사용하면서 별 이상 없이 잘 쓰고 있는 사람도 많죠.
또한 만약 이 에더럴이 실제로 우리의 능력을 상향시켜 주어 뛰어난 업무 효율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것을 반칙으로만 보아야 할까요? 그렇다면 제가 쏟아지는 잠을 이겨내고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 지금 먹고 있는 이 커피는 반칙이 아닐까요?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을 마냥 따르기보단 우리는 그 효능과 리스크를 직접 비교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마사파라 교수가 진행한 에더럴의 인지능력 강화 실험을 통해 에더럴이 주는 효능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보도록 하죠. 마사파라 교수는 실험 참가자들을 모집한 후 인지능력 테스트를 하나 실시합니다. 그 후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에게는 실제 에더럴을, 한 그룹에겐 플라시보 약물을 복용하도록 하였죠. 그리고 두 그룹 모두 처음 실시한 테스트와 비슷한 난이도의 인지능력 테스트를 진행시킵니다. 에더럴이 실제로 사람을 더욱 진화시켜준다면 두 번째 테스트에서 에더럴을 복용한 집단은 인지능력이 강화된 결과를 보여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는 놀랍게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죠. 에더럴이 인간의 인지능력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플라시보 집단과 에더럴 집단의 차이점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실험 후 설문조사의 질문 중 하나였는데요. 당신이 먹은 약이 당신의 인지능력을 향상시켰다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에더럴 집단은 그 질문에 대부분 yes라고 대답하였죠. 즉, 에더럴은 자신이 무엇을 더 잘하는 것만 같이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복용자들이 말한 드라마틱한 효과는 이를 통한 과장이 섞여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에더럴은 분명 지루한 작업을 잠도 안 자고 더 많이 할 수 있게 만들어주긴 합니다. 하지만 영화처럼 새로운 지식들이 마구 머릿속으로 들어온다거나 초능력을 쓰는 것 같이 인지능력 자체를 크게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만약 당신이 이런 리스크와 리턴을 직접 비교하여 암암리에 구해서라도 사용하고 싶다는 결론을 내렸다면 한 가지 정도는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이 약을 사용한다면 당신은 이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그저 경쟁에서 벗어나 자신을 사랑하며 삶을 즐기는 태도야말로 진짜 마약이 아닐까요? 이상